추억의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음악과 제작 에피소드, 신세사이저로 들려주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선전문기로 공개됐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미국과 튀르키예 터키 문화 분쟁 일으킨 작품으로 유명하다. 불구대처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를 지칭하는 사자성어이다. 극심한 개인 혹은 정치적 갈등을 묘사할 때 단골로 언급되는 문기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과 튀르키예도 늘 정치적 긴장 관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앙숙 관계이다. 종교학자들은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8%이며 이슬람교 수니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개신교 국가인 미국의 종교적 상황이 숙명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늘 반기를 드러내 엇박자를 노출시키는 상황이다. 영국 알란 파커 감독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공개 당시 튀르키예에 대한 악의적인 묘사가 문제되어 항의를 받았던 작품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빌리의 독백 대사를 들어보자. 터키인에게는 모든 것은 슈르라 부리아이다. 이렇게 저렇게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다. 모든 외국인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성애는 여기서는 큰 범죄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허리 아래는 찌르거나 쏠 수 있다. 신체 상부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찌르거나 쏠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찌르며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터키의 복수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곳은 미친 곳이다. 1970년 10월 6일 터키 이스탄불. 여자친구와 휴가를 보내던 미국 대학생 빌리 헤이즈.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스탄불 시장에서 마약을 불법 구매한다. 미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경비대에 마약 소지가 발각된다. 터키 군사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는다. 석방되기 53일 전 빌리는 밀수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30년형의 추가 징벌이 내려진다. 은밀한 탈옥 시도를 거쳐 1975년 10월 그리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극적 귀환하게 된다. 1977년 빌리 헤이즈가 출간한 실화 회고록을 훗날 플래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올리버 스톤이 각색을 맡았다. 여기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탑승하는 것이야. 기차가 아니라고. 탈출을 뜻하는 감옥 용어야는 빌리 수감 동료 맥스의 조언이다. 내 인생의 3년 반을 당신 감옥에서 보냈다.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 같다. 그런데 왜 당신은 오늘 나에게 더 많은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는가? 이 대사는 추가적인 30년형을 선고받기 직전 검사와 판사를 향해 법정에서 항의하는 빌리의 대사이다. 교도소 내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구타, 동성애, 간수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뇌물 상납, 어두운 공간, 불결한 이스탄불 시장,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 영화 공개 이후 서방 관객들에게는 터키 공포증이 확산된다. 튀르키예의 공식 항의와 함께 미국 문단에서도 찬, 반 양론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 평론가 폴린 카엘은 뉴요커에 기고한 평론을 통해 터키 감옥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터키인을 변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동조한다. 미국 여류 작가 메리 리세틀은 1991년 출간한 터키 모습을 통해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터키인들을 만화 캐리커처처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이비드 덴비는 반마이너스 터키주의 영화이다. 영화 속 모든 터키인들은 패배자와 돼지로 묘사되며 있다. 예외 없이 모든 터키인은 타락하고 어리석은 멍청이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영화 잡지 포토그레마스는 지금까지 제작된 인종차별에 대한 가장 불가사의한 영화, 마약 밀매 혐의로 터키에서 체포된 미국인 실화는 악몽이다. 영향력 있는 감독은 더 나은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정주의 해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지금도 이 영화는 다수의 폭력적 장면을 통해 튀르키예에 대한 국가적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방 관객들에게 가장 비열한 두려움과 편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상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개봉 당시 알란 파커 감독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미국 청년 빌리 헤이스가 마약 소지죄로 터키 형무소에 감금되어 종신형에 처해지자 후에 탈옥을 감행하면서 겪게 되는 군사 정권의 여러 비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당사자인 터키 당국이 사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 공개 이후 터키 당국이 사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올리버 스톤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사운드 트랙에 최초로 신세사이저를 도입했던 조르지오 모로더의 출세작이다. 배경이 되는 터키의 전통적 음악 색채가 이국적인 호기심을 주고 있다. 이스탄불 오프닝과 데이비드 캐슬의 보컬이 두드러진 이스탄불 블루스는 이런 감흥이 듬뿍 담겨 있는 곡이다. 건조한 전자 악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체이스, 러브 테마,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테마곡 등에서 감정적인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점이 매력 포인트이다. 크리스 베네트가 불러주고 있는 테마 프롬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영화가 담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새삼 반추시키고 있다. 타이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탈옥을 지칭하는 은어이다.